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과 크게 차이나며 재선에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무리수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이 다방면으로 나타나며 한국에도 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참여를 독려했는데 많은 언론들은 이것이 중국 때리기의 일환이기도 하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다시 양자택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전세계 주요 11개국에 포함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코로나로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버려놓으려고 하는 G7 판의 초대는 어딘가 꺼림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한국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G7 저지를 위해 한국을 방해놓는 모습까지 보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대에 대해 복잡한 마음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를 선고용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다시 한번 한국에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무리가 되든 말든 일단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미국 학생 비자를 건드리면서 미국 우선주의는 물론 코로나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미국에는 한국 유학생이 매우 많은데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미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강제 추방 카드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는 겁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있어야만 미국의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의 코로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학기부터는 무조건 학교가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KID의 한 유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이라는 닉네임의 한 회원은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불안한 유학 생활을 해왔는데 비자마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학생 생활이 서럽기만 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을 학기 수업을 앞두고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한 유학생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일방적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미국에 체류 중인 다른 유학생은 짐도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다 싸서 돌아가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유학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UCLA의 한 유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대선 여론을 만회하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대선 캠프에 공공연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학생이 타겟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유학생이 가장 많은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전개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조차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가져가는 스파이가 섞여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현재 미국은 반중 감정이 역사상 가장 높아져 있으니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했을 것이란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학교는 반드시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학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대학들의 재정상 상당 부분을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부활하거나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도입할 것이라는 추측인 셈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의 미국 학교들은 만약 중국 학생을 받지 않는다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미국 대학교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무조건 진행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내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속 페달을 밟아온 반이민 드라이브의 일환이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의 오프라인 개강을 압박하려는 이중 포석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학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 아직 가을 학기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경우 학생들은 위와 같이 대학들이 방침을 정할 때까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대학 측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국 유학생이 수강이, 원천 봉쇄, 이들이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은 이중적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비판에 휩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외국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 학교들을 상대로 문을 열도록 압박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는 보여줘야겠고, 코로나로 사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모습도 놓칠 수 없으니 동시에 창과 방패를 부딪히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결국에는 외국 유학생들과 대학교에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반이민 조치를 잇따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러한 조치의 연장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약 스타가 된 파우치 소장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페이스북 생중계 대담에서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19 1차 유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국에선 25만 명이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4개 주의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지난 5일 누적 확진자가 각각 20만 명을 돌파했고 애리조나는 6일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목표치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1차 유행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단계에서의 재확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방보다는 봉쇄를 통해서 1차 파도를 끝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학교까지도 오픈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전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현상에 대해 미국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념했다는 뜻으로 해변에는 인파가 모이고 술집이나 집에서 파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개학을 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라고 반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가을에 학교를 열어야만 한다며 수업 재개의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업 재개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그들은 그것이 11월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 사람들은 다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국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수많은 유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한국에 많은 확진자가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의 확진자는 50명 안팎인데 그 중에 절반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람들로 유학생들도 다수 포함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자칫 수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한국에 입국하는 혼란이 연출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발로 발생하여 한국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보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무리수를 남발하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난 사드 배치 때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도 한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네티즌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트럼프가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놓는다며 미국에는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과 같은 좀 더 이성적인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가장 한국에 괜찮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며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의외로 한국에는 미국의 지지율과는 달리 트럼프의 재선을 낙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이 각종 설문조사나 매체 보도와는 달리 막판에 낙선을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지지를 밝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세력이 여전히 미국에 득세하며 그들은 미국 우선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에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에게 쏟아지는 각종 비난 수위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역대급으로 파악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서적을 출판합니다. 그녀는 지금의 도널드는 3살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성장, 학습, 발전할 수 없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반응을 절제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했습니다. 출판사는 메리의 신간을 읽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인간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고 사기를 삶의 한 방식으로 여기는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다며 대선이 한시라도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 산재해 있고 이는 지난 대선과 다른 점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의 기행은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것은 대선과 함께 점점 더 괴이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